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야가 당 대표 새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올 것 같다고 하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드디어 출마 선언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퇴 시점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대표가 사퇴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 명분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데 무슨 큰 명분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뭐 떼어놓은 당상 이렇게 다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경쟁자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뭐 그런 분위기면 뭐 이게 이제 결국 당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뭐 당원들한테 뭐 그렇게 굳이 명분이 있을까? 근데 아마 대외적인 명분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있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거는 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뭐 개혁 과제를 뭐 또는 뭐 민생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돌보기 위해서 뭐라는 네. 약간은 좀 상투적인 명분, 뭐 아마 그런 걸 내세우고 연임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 명분이라는 게 무슨 의미 있는 그 명분 제시는 될 것 같지 않고 네. 어차피 이재명 대표 연임이니까 뭐 아마 그걸 막을 사람 뭐 이런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대표직 사퇴를 뭐 하느냐 마느냐 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어차피 8월 말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연임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그저 뭐 그냥 그 어떤 요식행위 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당대표가 연임한 사례가 좀 없었죠. 뭐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과거에 DJ 이후에는 네.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임에 대한 그 좀 발표 있을 때 내가 왜 연임을 하는지에 대한 그 좀 명분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뭐 별 상관이 별 상관없다. 아니 이미 네. 이미 뭐 당대표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임된 거나.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일반 대국민용의 약간의 뭐 어떤 포장 기술 뭐 그런 거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네. 굳이 뭐 연임 그 발표에 명분의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궁금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민생으로 잡겠죠.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 민생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걸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대안부재론 뭐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면 뭐 이 당을 지금 이 거대한 민주당을 제대로 끌고 나갈 만한 뭐 정치인이 있느냐 뭐 없다. 이제 여기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진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래요. 그 중진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도 제가 연임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뭐 옛날에도 당대표 연임들 거의 안 하셨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중진들이 뭐 그렇다. 이게 또 당신은 대선 주자니까 당권 대권 분리 이런 것도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연임 안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누가 하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진들도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에요. 뭐 마땅한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끝날 때쯤 되면 그럼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연임하는 게 낫겠네 이런 얘기를 이제 누가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차적인 질문에 이제 뭐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실제로 당 상황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거기서 실질적인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가 내 후계자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는 경우가 꽤 있었다거든요. 그 의도는요? 의도는 거기에 만약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질문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종의 좀 떠보기 같은. 네. 시기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문제, 시기 문제도 좀 궁금하긴 해요. 내일 오늘 오후에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내일 뭐 대표직 사퇴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별 답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지 뭐 다음 주 월화 정도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끝까지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모양새 같은 걸 좀 갖춰서 발표 자체는 좀 약간 좀 전격적으로 좀 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제 엇갈리는 분위기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다. 강민구 최고위원이죠. 네.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또 올랐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대다 이렇게 이제 좀 찬사가 쏟아지는 분위기가 있고 대안이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이제 한편에서는 대선 후보를 할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많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공존하는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뒷부분요. 대권 당권 분리 얘기를 간단히 먼저 하면 이게 2002년 민주당 개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뭐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 시절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 좀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하고 대표를 분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원내 정당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라고 이제 명칭도 바꿨고요. 네.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하고 이제 투톱 시스템으로 갖추고 그 중에 하나가 당권 대권 분리였던 거고요.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이게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도 하고 대선 주자도 하고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비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아주 욕심쟁이 아니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길게 대선 가도를 길게 이런 시각에서 보면 확실히 이재명 대표한테도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민구 대구 시당위원장이신가요? 네. 이분이 뭐 아버지 뭐 이런 발언은 이게 저도 궁금해서 이게 또 이분이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뭐 이런 그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남 남인이라는 말이 좀 약간 낯설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을 네. 굉장히 좀 추종하는 그 대구 경북 안동 이쪽에 있는 굉장히 그 사림 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쪽 고향이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원래 네. 영남 남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아주 정중하고 깊이 당 대표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다가 제가 혼났습니다. 어디 그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막 해서 제가 좀 혼났는데 네. 또 이 이재명 시대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가 맞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주변에서도 가만히 계셔도 일반 국민이 지금 이재명 시대야 이제 이렇게 봐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좀 품격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식당 갈 때도 어디 호객행위하는 식당 잘 안 가거든요. 이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호객행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좋아하는 간부들도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 이제 최고위원이 자신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핸델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논리로 좀 이제 자기 주장을 옹호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가도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불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대표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건
우리 유권자들 일반 네.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옛날 정치 문법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권, 대권 좀 같이 가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 정치사에서 2002년 이후에 당권 대권은 늘 분리돼 왔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네. 당원 단계에도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당원을 맞춤형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 맞춤형으로 바꾼 거잖아요. 우선 이 자체가 이 당이 사당이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사실은 당권 대권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절박하죠. 왜 그러냐면 2027년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당장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의원이다. 그래서 뭐 이제 대표를 지냈으니까 보통 관례상으로 보면 당 상임고문 뭐 이런 거 이제 가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겠느냐. 대표여야 사법 리스크를 의원들이 나서서 방어해 주지. 네. 대표가 아닌 그냥 일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의원들을 방탄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저는 당권 대권 분리하면 그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시대적 과제 뭐 또는 그동안의 어떤 관행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권 대권 분리를 하지 않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이유의 절박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는 이 대표 자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당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게 당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된다니까. 당연히 뭐 유리하다는 유리한 말씀이시고, 정도가 아니고 대권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불가피하다는 거죠. 대권을 위해서 아니 당권을 쥐고 사법 리스크가 방어가 돼야 대권까지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방어를 못했는데 못하니까 만약에 그 본인의 그 4개의 재판에서 네. 어느 하나라도 유죄로 확정이 됐다. 그럼 출마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권 대권 분리라는 이 한 20년 전부터의 이 당의 관행을 깨고 나오는 거죠.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1차 관문을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당대표 연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이제 좀 가보도록 할까요?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마 의사를 밝혔고 또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조만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과연 누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23일이니까요. 과연 누가 당권을 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예. 이게 그 23일 날 결판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좀 유력한 사람들이 무려 4명이나 출마를 하기 때문에 1차전에서 과반 득표할 사람이 있을까? 결선 투표로 갈 거. 예, 결선으로 넘어가면 28일 날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자죠. 그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세 사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분들의 표는 아마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면 셋 중에 누가 남더라도 그쪽으로 아마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선 투표가 없다면 그냥 뭐 이른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 말에 저도 쉽게 동의를 하겠는데 네.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결선 투표 제도가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 말고 다른 세 사람이 또 나름 실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됐다. 이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어야 이제 재미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볼만한 장면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는 친윤 후보는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 빼고는 다 친윤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윤상현 지금 의원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이렇게 좀 약간 껄끄러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이른바 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은 대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꽤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용산의 뜻도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셋 다 친윤일 가능성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현재는 친윤 비윤으로 따지긴 좀 어려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미래의 친윤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하면 누가 돼도 뭐 그 사람이 친윤이죠.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계가 이 당에는 제일 많잖아요. 아직도 윤 대통령 임기 지금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그 김기현 대표를 대표로 만들 때처럼 네.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누구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 것이냐, 대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거는 wait and see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은 안 나오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용산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러면 정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워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적극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을 일단 그 하여튼 출전을 시켜놓고 한번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중반전 정도에 어떻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직 저희가 좀 취재를 덜 했어요. 예. 덜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1순위로 그 용산에서 지금 꼽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미느냐 아니면 약간의 관망을 하느냐 요 정도의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망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그 한 뭐 7월 초쯤이나 이때 가서 정말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원 전 장관과 한 전 장관이 모처 식당에서 저녁에 이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그 전원으로는 원 전 장관이 자신이 이제 전대에 나갈 테니까 자신을 지지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취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아니 이제 좀 사석에서 네네.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그 껄끄러운 관계, 네. 뭐 아마 이런 거에 중재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는 윤한 관계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네네. 위한 그런 중재 자리였을 것이다.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이제 좌우했던 윤심이었는데 이번 7.23 전당대회에서는 총선 직후에 열리면서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과연 그 윤심이 어느 정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게 또 통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작년 전당대회 때 언제 처음부터 개입하겠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될 것 같으니까 누가 안 된다 해서 막 해임을 했고 네. 또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랬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다시피 한 거죠. 그때도 개입한다 소리 처음부터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웨이트앤시 이 얘기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좀 볼 겁니다.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될 것 같으면 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제력이 있는 건지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윤심의 작동 크기는 한 전 위원장의 그 당권을 이제 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아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요 나경원
안철수 다 찍어서 그 못 나오게 했습니다. 네. 못 나오게 해서 이렇게 100m 경주를 하는데 나머지 경쟁자들을 다 뛰지조차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해도 못 뛰게는 못하잖아요. 그때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만약에 이제 뭐 7월 이제 초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스타트를 했어요. 했는데 이 상황이 윤 대통령이 개입할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다 뛰지 못하게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 뛰고 있어요. 아마 지금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꽤 앞서 있어요, 이미. 네. 저 각종 여론조사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윤심이 뒤늦게 개입해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면 총선 완패의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과연 없느냐? 이걸로 이제 주자들 간에 엄청난 치고받기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아, 이거 좀 안 되겠는데? 또는 뭐 아니야 그래도 뭐 밀어야 돼. 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 그걸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문화가 달라요. 민주당은 이제 오랫동안 옛날에 야당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아무나 좀 들이받는 문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이제 뿌리가 좀 원래 옛날 뭐 자유당, 공화당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일단 높은 데서 결정을 하면 대략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또 당심 민심이 8대 2죠. 네. 그래서 이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막판 되면 물어볼 겁니다. 의원들이나 그 당협위원장인가요? 그분들한테 누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내가 개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당원들한테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하고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맡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그렇다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1년 행사하지 말아라, 제한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쳐서 계속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협상 데드라인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여당 내일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상임위원회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여당이 이제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여당이 과연 이 원 구성 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번 주말까지 하라고 하고요. 네. 지금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으면 협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죠. 네. 뭐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뭐 그리고 혼자 그냥 그 국회 운영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1년씩 뭐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은 일종의 좀 우리 협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협상을 해서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저렇게 조롱식으로 그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원구성 되기가 어렵고 네. 결국 원구성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결국에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 네. 이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헌법상 권리입니다. 이게 입법부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동 장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좀 민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거고요. 또 뭐 법사위 운영위원회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 뭐 그렇게 타협안을 낸 겁니다.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지금 뭐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좀 아직도 좀 굉장히 강성 여론이 있고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좀 측면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좀 양보를 해서 이번 주말이니까 한 일요일까지 네. 또 막판에 극적 뭐 타협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좀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의힘도
이거 민주당이 다 가져가려고 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에도 좀 답답해요.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억울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차라리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국민의힘도 그렇게 나쁜 전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야가 좀 동시에 좀 타협하고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타협으로 국회의원 구성에 좀 이렇게 조속히 타협을 이뤄서 국회 정상화를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 현직 검사 4명을 이제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여야의 사법 공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으로 지금 그 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걸려 있고 뭐 하는 문제를 다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적절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영향받을 사법부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사 탄핵은 이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이런 게 있어야 탄핵을 하는 거지. 이 뭐 수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 개개인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탄핵하려면 차라리 수사 지휘를 한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 빨리 해달라고 하던데, 아니 그런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여당에서. 대법원에서 뭐 알아서 좀 열심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나름대로 부탁하러 갔다 이런 변명을 하던데, 부탁하고 압력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제발 그런 모습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민주당을 보면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은 원내대표에 본인이 출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포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 추대가 됐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강민구 최고위원 아까 뭐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얘기가 끊임없이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8월에 대표 연임 그것도 결국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로 거의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걸 가지고 제가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보면서 연상되는 북한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한 다음에 뭘 좀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요. 또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막 이재명 대표 연임하고 뭐 이렇게 막 질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여당, 야당이 다 그냥 뭐 앞만 보고 달리는 뭐 이런 폭주 국면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는 좀 알 거는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네. 그 정도가 좀 너무 지나쳐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나가면 언젠가 반드시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과유불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